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최영은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도 6월 모의고사 고3입니다. 가형 문제풀이를 시작할 건데요. 우선은 21, 29, 30번 변별력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나머지 4점짜리 문제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한번 볼까요? 21번은 지금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 심플하죠? 그냥 A1부터 AM까지 다 더해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값들을 한번 다 더해봐라 이런 문제인데요. 우선은 AN의 일반항을 한번 잘 계산을 해봅시다. AN의 일반항은 2분의 1 로그 그 다음에 2에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m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조금만 더 간단히 써볼게요. 2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요. 1 플러스 로그 2에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이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쉽게 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 덧셈은 어떻게 되죠?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니까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시그마 A, K들의 합인데 K가 1부터 M까지 변한다고 합시다. 그럼 전체 2분의 1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은 어떻게 되죠? 주구장창 M번 더하는 거니까 그냥 이 값은 M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의 합을 계산하고 싶은데요. 이 로그 값들의 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수의 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K가 1부터 M까지 다 대입해서 이 진수들의 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뭐 이렇게 쭉 나가서 M까지 간다라고 하면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 여기까지 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소거가 되니까요. 남는 친구들은 어떤 거만 남냐면요. 로그 2의 2 이게 남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m 플러스 2분의 1 얘가 지금 남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 식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에 m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m 플러스 2 이렇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 이겁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값들을 다 더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2분의 1이 곱해지긴 하지만 얘가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정수가 되긴 돼야겠죠. 근데 m 역시 지금 자연수니까 바로 이 부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정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를 잠시 k라고 하면요. 여기서 m은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바로 2의 k승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k는 정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m이 지금 뭡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는 1이면 안 되죠. 1이면 m이 0이 되니까 k는 2 이상 자연수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식 한 번만 더 써볼까요?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m 대신에 2의 k승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2의 k승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2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가 지금 100 이하의 다시 한번 쓸게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막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 2분의 1을 곱해서 얘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다? 짝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짝수인데 2의 k승 마이너스 1 자체가 어때요? 어차피 얘네들이 홀수가 되는 거죠. k에 2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k를 빼서 짝수가 돼야 되니까 k는 미안합니다. k는 홀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홀수에서 홀수를 빼야 짝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k가 홀수가 되도록 해서 k 값을 적절히 넣어서 m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k가 될 수 있는 값은 일단 3이 될 수 있고요. 2 이상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m 값은 바로 뭐가 되죠?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m 값을 k에다가 3 대입했을 때 이 주어진 값이 어떻습니까? 100 이하 자연수 만족하는 거? 네, 성립하죠. 따라서 m이 6일 때 참이고요. 그 다음에 k에다가 5를 대입합시다. 5 대입하면 이 m값은 어떻게 되죠? 32에서 2를 빼니까 30이 되고요. k에다 5 대입하면 여전히 100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참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7일 때는 어떻게 되죠? k가 7이면 m값은 128에서 2를 빼니까 126이 되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7 대입하면 아직까지는 100을 넘진 않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근데 k가 9일 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m값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k에다 9를 대입하면 얘가 일단 512가 되고요. 거기서 적절히 소수한 수 빼서 2로 나누면 이때부터는 100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m값이 6일 때, 30일 때, 126일 때 이렇게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조리 다 더해주면 162가 답이 되는 것이죠. 자, 29번 경우의 수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29번 문제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막 기하 벡터 이런 게 나왔는데 없으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자, 검은색 볼펜은 한 자루를 A라고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 네 자루를 B라고 표시합시다. 이 볼펜 같은 색이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볼펜 네 자루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C라고 전부 다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 중에서 5자루를 골라서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학생이 그러니까 A 학생과 B 학생이 당연히 구분이 되죠. 얘네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색 볼펜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볼펜을 못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냐면요. 자, 요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그 몇 종류의 색을 몇 개씩 쓸 거냐 그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케이스는 2가지 색만 쓴다고 생각합시다. 2가지 색만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한 색은 딱 하나만 쓰고요. 나머지 1가지 색은 4번 쓰는 경우 있고요. 1가지 색만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볼펜이 최대 많아봤자 4자루까지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2가지 색만 쓰긴 쓸 건데 어느 한 색은 2번 쓰고요. 나머지 한 색은 3번 쓰는 경우. 요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색깔 3개를 다 쓸 건데요. 색깔 3개를 다 쓴다는 얘기는 A, B, C를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 어떤 색은 딱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색은 또 한 번 쓰고 또 나머지 1가지 색은 3번 다 쓰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케이스는 어떤 색은 딱 한 번만 쓰는데 나머지 2가지 색을 어떻게 된다? 2번씩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면 상당히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색 하나는 한 자루만 쓰고요. 나머지 색 하나를 4자루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자루 쓸 수 있는 색은 2개밖에 없죠. 파란색 또는 빨간색 2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색을 4자루 쓸 거냐 그거 결정하는 경우 수가 2가지가 되고요. 이를테면 B를 4번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색깔이 몇 개 남았죠? 2개 남았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그거 고르는 경우 역시 다시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A를 쓴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A 하나랑 B 4개를 나눠주는 경우 수만 추가로 더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 색깔 하나 이거 나눠주는 경우 뭐죠? 둘 중에 한 명한테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2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4개짜리를 2명한테 나눠주는 경우 어떻게 되죠? 못 받는 사람이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하나도 안 받고 얘가 4개 다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얘가 4개 다 받고 얘가 1개도 안 받는 경우까지 전체 5가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4개 나눠주는 경우 수는 5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수는 바로 몇 가지? 40가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2개, 3개의 볼펜을 써야 되니까 우선은 저 검정색 볼펜은 아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2개, 3개 써야 되는데 누구를 2개 쓰고 누구를 3개 쓸지 결정하는 경우의 수부터 곱해놓고 가면 그 경우의 수가 2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를 2번 쓰고 C를 3번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B 2개를 아까 똑같죠? 학생 2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0부터 0,2까지 3가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C 3개를 학생 2명한테 나눠주는 경우 수는 0,3부터 3,0까지 4가지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24가지다. 요걸 쓸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색깔 3개를 다 쓰는 건데 일단은 검정색 한 번만 쓰는 게 고정이 돼요. 되나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은 누구를 한 번만 쓸 거냐, 누구를 3번 쓸 거냐 이거 결정해주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한 번 쓰고 얘를 3번 쓴다고 합시다. 그럼 나눠주는 경우의 수 곱해주면요. A를 나눠주는 경우 우리 계속 똑같죠? 2가지고요. B 나눠주는 경우 2가지고요. 그 다음 C 3개 나눠주는 경우 몇 가지다? 4가지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8 곱하기 4에서 이 경우의 수 32가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 봅시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일단은 볼펜 3개를 1개, 2개, 2개 써야 되니까 검정색은 무조건 1개 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도 구분 없이 그냥 2번씩 쓰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색을 몇 번씩 쓸 것이냐 이 경우의 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나눠주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A 나눠주는 경우의 수 2가지, B 2개 나눠주는 경우의 수 0,2부터 2,0까지 3가지, 마찬가지로 C 2개 나눠주는 경우 수 여전히 3가지니까 요거는 지금 몇 가지? 18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40하고요. 24고
32하고 18을 더해주면 되겠죠. 50하고 66, 64를 더해주는 거니까 답은 114가지가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fx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고요. gx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익숙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 f2의 t승 이거를 잠시 p함수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t는 x에서 바로 뭐다? pt의 우미분계수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절대값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의 절대값이 gx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f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p'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f'2의 t승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t승 곱하기 ln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연속인 어떤 그 양수인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의 t승일 때 f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값 역시 존재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f' 값이 존재하는 범위는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 이 f함수가 어디서 미분 불가능하냐면 들어가는 값이 정수일 때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값이 정수일 때 f가 미분 불가능하다,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2의 t승이 정수가 아닐 때는 어차피 이 값 자체가 연속인 값을 갖고요. 그거에 절대값을 붙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 연속이니까 우리가 불연속인 값을 찾을 때는 2의 t승이 정수가 아닐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2의 t승이 정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2의 t승이 f' 안에, 그러니까 요 값이 1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자, 1일 때 미분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1일 때 f' 값을 생각해보면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 우측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f' 안에 1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되죠? 어차피 얘는 양수인 어떤 연속인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2의 t승이 만약에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p에서 우미분계수는 얘가 마이너스 2가 곱해지고 얘가 양수니까 음수가 됩니다. 그거에 절대값이 붙여지니까 이 gx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2의 t승이 1부터 해서 1보다 살짝 큰 값이 들어가면 요 값 자체가 0 되니까 이 주어진 그 함수값 자체가 0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gx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t승이 뭐일 때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요, 2의 t승이 2가 될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의 t승이 2보다 작은 수일 때는 f' 값이 계속 0이 되다가요, 그 다음에 2의 t승이 2보다 큰 값이 만약에 f' 안에 들어가면 뭘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2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 g함수 값이 어떻게 됩니까? 2의 t승이 2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이 값 자체가 0이니까 이거에 절대값 붙여봤자 g함수 값이 계속 0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2의 t승이 만약에 2보다 큰 값이 들어간다고 하면 요 값 자체가 2가 되고요. 얘는 여전히 양수니까요. 갑자기 g함수 값이 어떻게 되죠? 양수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2의 t승이 뭐일 때? 2일 때도 역시 불연속이다.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3일 때도 불연속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함정입니다. 자, 3일 때도 한번 연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f' 값이 2의 t승이 f 안에 3보다 작은 값이 들어간다고 하면 f' 값은 여전히 2인 거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근데 3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f' 값이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f함수는 3일 때 미분 불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 주어진 p함수에서 우미분계수에서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의 t승이 3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이 값은 어차피 양수인 연속인 값이 나오고요. 이 값 자체가 2가 되는데요.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죠? 2에서 3을 넘어가는 시점에 마이너스 2로 바뀌죠. 자, 2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면 이 값 자체는 불연속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절대값을 붙이면은 어떻게 되죠? 이 연속인 값에 2를 곱하나 마이너스 1을 곱하나 절대값은 동일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지만 이 g함수는 연속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풀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gx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2의 x승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방금 썼죠? 1하고 2일 때는 불연속이고 3일 때는 연속입니다. 그게 지금 되풀이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써보면 1, 2일 때 불연속이고 3은 건너뛰고 4, 5일 때 불연속, 그 다음에 7, 8일 때도 불연속, 그 다음에 10, 11일 때도 불연속,
그 다음에 12 건너뛰고 13, 14. 자, 좀만 써볼게요. 16, 17. 그 다음에 19, 20. 20을 띄고 22, 23. 24 건너뛰고 25, 26. 되게 많네요. 27 건너뛰고 28, 29. 그 다음에 30 건너뛰고 31까지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했는데 x의 개수는 자 x가 지금 5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32보다 작은 값만 쓴 겁니다. x의 개수는 곧 2의 x승의 개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2의 x승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8개, 8개, 5개니까 전체 21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역시 21개니까 n은 21 값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값을 구해보느냐? 바로 요 시그마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ln 2분의 GAK 이런 값들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표시한 2의 x승이 만약에 1이 되도록 하는 4가 되도록 하는 7이 되도록 하는 10, 그 다음 13, 16, 19, 22, 25, 28, 이렇게 많죠? 31이 되도록 하는 x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값 자체는 이 함수값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 번만 상기해볼까요? 이 주어진 함수에서 우미분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2의 x승이 1이 되도록 하는 x에서 이 우미분계수를 생각해보면 자, 이 p함수의 미분함수 도함수가 이거죠. 그런데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값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럼 1 플러스 값이 들어가면 이 f' 값이 어떻게 되죠? 0이었죠. 그러니까 0이 곱해지니까 절대값이어도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표시한 값들에 대해서는 g 함수 값이 죄다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그마 값은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반은 날려주시고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시된 2하고 5하고 8하고 11, 14, 17, 20, 23 정성스럽게 써봅시다. 26, 29일 때 바로 요 값들을 한번 더해 보자고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 표시된 값 2의 x승이 2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g함수는 바로 뭡니까? x에서의 p함수의 우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p의 도함수를 썼을 때 요 2의 t승이 어떤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2 플러스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5 플러스 값이 들어간다, 8 플러스 값이 들어간다, 11 플러스 값이 들어간다. 이런 값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f' 안에 2 플러스 값이 들어가면 이 f' 값은 뭐로 일정하다? 2로 일정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 일정한 상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ln이 곱해 주시고요. 2의 t승 곱해서 절대값 씌운 게 바로 g 함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양수니까 절대값은 시오나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진 이 표시한 값들에 대해서 g 함수값은 죄다 어떤 형태다? 2 곱하기 ln 2 곱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2의 t승 형태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그마 값은 얘네들을 전부 다 ln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소거해 주시고요. 그럼 2 곱하기 2의 t승들의 합만 계산하면 되는데 2의 t승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표시된 2, 5, 8, 11, 14, 17, 20, 23, 26, 29인 친구들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그마 값은 바로 뭐다? 2로 묶어내시고요. 그냥 뭐 하면 되겠어요? 표시된 2부터 29까지 합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해서 어디까지? 29까지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그마 값은요. 2 곱하기 처음 수하고 마지막 수합 31 곱하기 항의 개수가 몇 개죠? 지금 4개, 4개에서 10개네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니까 이 시그마 값은 31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합은 331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 변별력 문제 풀이 모두 마무리했고요. 자, 우리 좀만 쉬고 나머지 4점짜리 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따 봅시다.